새해가 되고 국내 증시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의 분위기도 그러했는데요. 양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강력한 상승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2,500선을 다시 탈환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 담아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인식과 함께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호재가 주가에는 큰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개엄 이후 처음으로 2,500선을 다시 회복을 해준 가운데 추가적인 유동성 증가와 관련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1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통합지수인 KRX TMI 토탈 마켓 인덱스가 공개가 됩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거래 중지 종목들까지 모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비유동성 자산까지 포함이 돼 있지만 이 해당 지수에는 그런 종목들을 일제히 제외하고 거래가 실제 가능한 종목들로만 구성해서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하고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어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들어오면서 4거래일 연속 나름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52주 신고가 섹터를 보시면 여전히 조선주가 강한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그룹주, 하나엔진과 하나오션이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업종단에서의 시장 흐름을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대장들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일제히 오름폭을 함께 키웠던 하루였죠. 일단 반도체 쪽을 먼저 보자면 윗단에는 CES와 관련된 종목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존 반도체 관련주들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액침냉각 관련주들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반도체 안에서는 한미반도체가 1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회장이 마이크론의 신규 HBM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대만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새로 공장을 개최를 하는데 아직까지 공장 최종 개공식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곳에 함께 참석했다라는 것만 놓고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감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날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나왔죠. 아이크래프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에게 장비를 수입해서 납품이나 설치, 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연속 시세가 계속해서 나온 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의 변동성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 액침냉각 기술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공조가 이날장에서는 해당 이슈와 함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반도체 외에도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긴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ADM이나 K바이오 이날장 상한가 안착을 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호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집중되면서 이날장에서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급등한 흐름을 보였던 양자컴퓨터 관련주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미리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젠슨왕 CEO가 30년 뒤에나 양자컴퓨터의 상용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코멘트가 관련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됐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이대로 반도체 드디어 달려갈 수 있는 것일지 주요 코멘트들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요. 어제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사실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3%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닝 쇼크에 대해 반등한 이유를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추가적인 매수 흐름에 사람들이 동참한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이슈는 젠슨 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코멘트를 내놓은 게 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마이크론을 콕 집어서 메모리 공급사로 코멘트를 남겼는데 마이크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독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의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게는 아직까지도 중국이라는 큰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 CXMT도 올해 생산량이 54%나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 D램 그리고 공급 과잉 또 수요 정체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시장에는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을 놓고 블룸버그에서는 창사 이래 최악의 시간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긴 했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나 또 국내 개인들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으로 대응을 해줬고요. 오늘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SK하이닉스의 기대 포인트를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SK하이닉스가 CES에서 HBM3 16단 공개를 했는데 현존하는 제품 중에 가장 고사양의 제품입니다. 처음에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긴 지 3개월 만에 실물을 최초 공개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AI 에이전트 그리고 게임 체인저인 유리 기판까지도 CES를 통해서 함께 선보이면서 이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 여전히 강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연간 캐파 자체도 확대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작년까지는 월에 10만 장 정도를 만들어냈는데 올해 들어서는 17만 장까지 캐파를 확대시킨다라고 하고요. AI 칩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공급 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대 포인트는 바로 오늘 젠슨 황과 이 최태원 회장이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코멘트인데 젠슨 황 CEO가 만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던 만큼 이 두 CEO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는지 AI 동맹이 더욱더 견조해질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DDR7 관련해서 국내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론만 엔비디아가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GDDR 제품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주들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 글로벌 주요 이슈들과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미 관련해서 원자력 수출 협력 MOU에 정식 서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월에 가서명을 했었고 이제 오늘 새벽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정식 서명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좀 잠잠하긴 했지만 변동성 나와줄 수 있을지 해당 이슈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어제 우리 국내장에서 이미 선반영되긴 했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폭락이 재차 나왔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을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하한가 제도가 없는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가 무려 40% 넘게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증시와의 강한 가격 연동성을 보였던 국내 양자 암호 관련주들 오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와 관련된 코멘트도 오늘 국내 증시에는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습니다. 앞서서 보편 관세와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 달러의 가치 하락과 함께 환율이 되려 좋아지면서 그날장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 오히려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검토안에 대한 보도 내용이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강한 관세 부과 내용이 전해지게 된다면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국내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시고요. 이제 CES는 어느 정도 주요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다음 주면은 JP모건 헬스케어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연일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연속 시세성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고요. 일단 오늘의 개장 분위기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는 높아진 미 10년물 국채금리에 3대 주요 지수 장중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보합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소폭 내림세를 보이는 혼조세였습니다. 빅테크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이 소폭 올랐고 엔비디아 지금 테슬라가 소폭 오른 가운데 엔비디아는 0.02% 약보합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밤사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12월 ADP 고용 보고서 한 달 만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이기 때문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지표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 보고서를 들여다보니까요. 민간 고용이 12만 2천 건을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나타났고 또 임금 상승률은 2021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전날 서비스 PMI가 강하게 나오고 또 그 안에 가격 지수가 높게 오르면서 부담이 됐던 인플레 반등에 대한 우려들, 이 ADP 고용 보고서가 조금은 상쇄시켜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토퍼 월러비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진전 더디긴 하지만 올해 추가 금리 인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한 반면 이후에 현지 시간 오후 2시에 공개됐던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니까요. 금리 인하 더 느려질 수도 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연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이 되고 있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 위험 자산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미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죠. 12월 FOMC 이후만 하더라도 올해 2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반영했던 페드워치인데 지금은 올해 기껏해야 6월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보니까 이날 장중에 다시금 4.7%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지난해 4월 이후 4.7%를 돌파한 건 처음인데요. 4.6%까지는 용인을 했었던 뉴욕 증시 과연 4.7%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시장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살펴보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이 오를 때면 시장은 하락하곤 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모 음영이 쳐진 곳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빨간색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되겠고요. 검정색은 MSCI 세계지수 월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를 때마다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뉴욕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셔야겠고요. 이미 뉴욕 증시 어느 정도 긴장은 하고 있다라는 것, 빅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일의 추이는 일단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추이 한번 보시죠. 지난해 말 이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 1개월 기준으로 하면 지난 한 달 동안 24% 이상 상승한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뉴욕 증시 높아진 국채금리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타나갈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장 종가 기준 히트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를 보는 장세였다라는 설명을 달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M7 빅테크가 계속해서 오르든 내리던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일단 이날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종목들과 함께 조금은 눈치 보는 장세를 보였고요. 오히려 M7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보다는 다른 산업이라던가 헬스케어 쪽에서 이렇게 상승 모멘텀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4가지의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AI라는 겁니다. 일단 올해도 AI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물론 올해는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도
지금 강점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고요. 또 아마존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보시되 하드웨어도 놓치고 가선 안 된다. 아직까지도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오늘도 주목은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이미 국내 증시가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밤 사이에 또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모습들 나타낸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어떤 흐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고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놀랍진 않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의 시그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9일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휴장하는 와중에도 4명의 연준 위원들은 연설에 나서게 되거든요. 아마 뉴욕 증시 그 다음 날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국내 증시가 이 연설에 바로 반응을 할지 아니면 한 차례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또 연쇄적인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AI는 주요 테마가 맞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드웨어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밤 사이에 급락, 어쩌면 폭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락을 나타냈는데 과연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오늘 또 하락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앞서서 일부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솔라엣지, 모건스탠리가 높은 운영 비용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솔라엣지 외에 다른 태양광주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비용 문제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도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죠. 과연 국내 태양광주 어떤 변동성을 나타낼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도 확인해봤습니다.